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학점이 조금 안 됐을 때 아무리 좋은 에세이를 써도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학점이나 활동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먼저 돼야지만 얘가 좀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 특히 이제 상위 한 15%, 아니, 15, 20이 안에 있는 학교들. 근데 반면에 뭐라고 해야 되죠? 한 40위 학교, 50위 학교, 60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좀만 잘 써도 내가 60위 가래가 40위는 가는 것 같고요. 80위 가래가 50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에세이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에세이를 쓸 때 너무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너무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세이를 이제 작업하려고 구글링 했을 때 How to write a good college application 했으면 너무 많아요. 정보가. 그리고 정보들도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차이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충고 사항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한테 중요한 걸 쓰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일 위에 넣었던 거는 진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유죠. 내 엄마가 뭘 쓰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가족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학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안 좋은 에세이는 뭐냐면 제가 여기를 써놓고 옆에서 안 좋은 에세이도 몇 개 해볼게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써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버님을 되게 존중한다. 어머니를 존중하는 에세이는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에세이가 주로 보면은 이렇게 말이 없고 난 철도 안 들었을 때는 왜 집에 없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일을 해보니까 돈을 이렇게 버는 게 힘들구나. 그리고 나는 내 걸 위해서 이렇게 사고 싶은데 아빠 걸 위해서 내가 뭘 산 걸 못 본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네.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빠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에세이에 적어도 650단어 메인 에세이를 썼을 때는 한 500단어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많이 놓치고요. 그 다음에 don't recount, reflect. 이건 뭐냐면은 과거 있던 일을 단순히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에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고 내가 어떠한 생각 절차를 밟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단순히 무엇을 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반복이랑 요 두 개는 뭐냐면은 특히 공부 잘하고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이 저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을 워낙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어떤 식의 글이 나오냐면은 이력서를 반복한 글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학생회장 얘기도 좀 써줘야 되지, 오지에 가서 봉사한 것도 좀 써줘야 되지, 내가 튜터링 것도 좀 써줘야 되지, 아시아 최초로서 캡틴한 것도 좀 써줘야 되지,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쓰지 말래. 어차피 이력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이력서 뒤에 있는 너가 누구지, 이력서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쓰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쓰고, 이야기를 쓰고,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다 인터넷에 가면은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충고들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제목이 뭐죠?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럼 어느 거에 맞춰서 써야 되지? 그래서, 일단 에세이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되게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거 끝에 가서 다 무시해도 돼요. 다 무시하고 나의 이야기를 쓰세요. 근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가장 실수하는 에세이 유형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재를 너무나 큰 데서 잡으려고 그래요. 이름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내가 UN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UN에서 써야 되는 것 같고 내가 학교 학생회장을 했다면 학생회장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올림피아드 팀에 있어가지고 수상을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갖나 봐요. 근데 그거는 절대 답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에세이를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드래프트 하나 쓰고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코멘트가 오겠죠. 어머니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또 바꿔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은 다른 코멘트가 와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한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보여줘요. 아버지 보면 끝에 가서는 어떤 코멘트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는 쫙 빠져 있고 코멘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글의 흐름도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세이를 쓸 때는 물론 남의 충고를 받는 건 좋지만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놓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요새는 애들이 에세이를 한 번 쓰고 그냥 그거 갖고 끝내는 적은 없어요. 여기 나왔듯이 여러 개의 드래프트를 만들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사람이에요. 다 자기 의견을 갖고 있고 그거를 다 반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반영하는 순간 어떤 글인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세이를 쓸 때 제가 오늘 하려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 몇 개만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하고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야죠. 왜냐면 원서를 쓸 때 메인 에세이도 공통으로 들어가고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학교번호로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에세이가 따로 있을까요? 그걸 먼저 던져봐야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메인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설처럼 써야 돼요. 스토리텔링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클라이맥스가 나오고 그 안에서 나의 러닝이 나와가지고 되게 추상적이고요. 되게 읽기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어 실력을 조금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에세이예요. 그리고 생각 중심이고요. 반면에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딱딱해요, 글이. 왜냐면은 글 50% 이상이 팩트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너 뭐 전공하고 싶니? 했을 때는 이 전공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라는 거를 전제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그래서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중요한 거고요. 내가 메이저 관련된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뭘 쓸까요? 그냥 허황된 꿈을 쓰겠죠. 내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요새 뭐가 좋다더라. 그리고 이건 어느 가능성이 있다더라. 근데 그런 거는 대학에서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했던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봅시다. 액티비티 에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했던 액티비티고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속한 커뮤니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남을 도왔던 에세이도 내가 남을 도왔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은 팩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메인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팩트 뒤에 있는 모습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과 둘의 내용이 절대 겹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흔히 말하면은 그 아시아인 편견이라고 제가 여러분도 했는데 수학, 과학, 공부 중심인 아이들. 걔들은 메인 에세이도 공부 쪽으로 써요. 그 다음에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도 다 공부 쪽으로 써요. 그러면은 좋은 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둘이 다르다는 거. 그건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시 요약하자면 메인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단편 소설이에요. 등장인물은 나고 그 다음에 전개를 통해서 클라이맥스를 갖다가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뭐냐면은 글의 반 이상은 팩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력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에세이를 썼을 때 아까도 그랬듯이 이제 액티비티도 그랬듯이 메인 에세이도 그러면은 내가 커먼 앱 쪽으로 가서 쓸 거냐 아니면은 코올리션 가서 쓸 거냐. 왜냐면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7가지가 있고 650단어예요.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고 300에서 400단어. 이게 훨씬 더 짧아요. 근데 요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 상에서도 질문과 질문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에세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가 좀 달라져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내가 코올리션이라든 커먼앱이라든 똑같아요. 그건요. 학교마다 그냥 다르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메인 에세이는 달라요. 근데 요지를 한다면은 커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자체가 내가 거의 100%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초점이라면은 코올리션의 좀 초점은 뭐냐면은 내가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존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코올리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다이버시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퀄리티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학교들 중에서도 그 파이낸셜 에이드 많이 주고 기회 균등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거기서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조금 스며들어 있어요, 이 안에요. 근데 커먼앱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별로 없고 나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나의 가장 큰 어컴플리션은 뭐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빅 이벤트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분석에 초점을 두세요. 깊이.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예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본인들 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맨날 예시 들 때 뭐 하버드나 이런 상위 대학교 가는 예시만 들으세요 그러는데 그게 제일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오밍 스테이트 대학교 가다가 잔디깎기에 관해서 메인 에세이 썼다 그러면은 에이 그러니까 잔디깎기 썼으니까 와이오밍 갔지 이러는데 하버드 붙은 애가 잔디깎기 갖고 메인 에세이 썼다 그러면 그거 써도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예였어요. 작년에 하버드 붙은 애도 메인 에세이 소재가 매주 토요일 날 자기가 집에서 돈 벌면서 그 잔디깎기 해가지고 자기가 관찰한 걸 썼어요. 그냥 깎다 보니까 정말 잡초들도 많이 있는데 얘 왜 요는 거예요. 잡초가 왜 이리 많이 나는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걔는 계속 살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요는 내가 그럼 저기 예쁜 꽃이 될까? 아니면 잡초가 될까? 혼돈이 생긴 거예요. 잡초는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생명력은 되게 강해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지. 꽃처럼 화려한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남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depth.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얘는 지금 유식하고 가네. 얘는 라면 끓이기. 네. 자기가 라면 끓이면서 뭐 4도 화상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깨우친 거죠. 내가 라면도 못 끓이는 인간이었구나. 네. 근데 걔가 리더십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라면을 못 끓이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메인 에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깊이인데, 그래서, 여기, 저도 윈프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You cannot have a meaningful life without having self-reflection.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메인 에세이를 가장 잘 캡처한 것 같아요. 유의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의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depth잖아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그런 거는 작은 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reflection.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하기.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기. 그 다음에 실수 인정하기. 그 다음에 thinking outside the box. 이런 식으로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치들처럼 자극제 하나 아니면은 평범함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요 슬라이드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소재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메인 에세이 쓸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음 것처럼 두세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무엇인가 써야 되는 압박이 너무 세요. 이거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라는 얘기 해가지고 주제를 다 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거보다 좀 더 임팩트가 있어야지 해가지고 크기를 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에세이의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임팩트 크기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글을 쓰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쓰라 그랬지, 창의적인 글을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중요한 소재들은 다 버리고 엉뚱한 글을 써요. 그냥 진짜 창의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생뚱맞다? 아니면은 정말 유니크는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남들이 쓰지 않았던 소재. 그걸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4년 전에 MIT 가네. 얘는 학교 가는 계단 140개인가 130개인가 그 계단에 대해서 썼어요. 매일 등교 시간에 저 계단 올라가기 싫다. 근데 올라갔을 때 첫 10계단 싫고 둘째는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50 갔을 때 반 정도 왔고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메인 에세이라는 거는 진짜 소재가 되게 중요한데 큰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관찰했던 거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특징들이 뭐죠? 소재보다는 메시지가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에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전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5분 전쯤에 에세이 쓸 때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활동 많이 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은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에 가서 in sum, therefore 해가지고 무슨 결말을 맺어줘요. 근데 우리도 한번 봅시다. 셰익스피어 책 그 어디에서도 therefore로 결말 맺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읽는 여러 개의 소설 중에도 끝에 가서 결말을 맺어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스토리텔링에서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독자들이 알아서 이해하는 것처럼 메인 에세이도 concluding sentence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showing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냥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소재적인 측면.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10여 년 올라가니까 소재 고를 때 너무 특이한 거 쓰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큰 것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잔잔하게 가는 건데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구나라고 인정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게 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저도 이해해요. 이렇게 중요한 글에 내가 잘못했던 걸 쓰면은 나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죠. 진정한 리더는 뭘까요? 자기가 잘못했던 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나가는 건데 그게 또 에세이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소재를 크게 잡고 화려한 내용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처음부터 다 잘했던 애예요. 근데 좋은 에세이란 뭐냐면은 소재가 작더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던 아니면 그동안 믿었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틀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두 슬라이드로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 페이퍼예요. 이 학교가 어떠한 아이를 원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서치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학교별로 에세이가 뭐가 필요한지 그거 먼저 해보세요. 왜냐면 그 에세이를 통해서 그 학교 인재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클 조던 저도 좋아하는 건데 잘 봅시다. 이제 학교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했던 거는 I visualize where I want to be.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상상한다 그러죠. What kind of player I want to become.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고. 그 다음에 I knew exactly where I wanted to go. 내가 가고 싶은 데도 확신이 있었고 and focused on getting there. 그래서 이러한 마이클 조던 다 알죠? 여러분들도. 요새는 걔만 아나? 걔 누구지? 골든 스테이트의 커리만 아나? 마이클 조던 23번 난 선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레전드죠. 거의 신이죠, 신. Anyway, 이 사람 했던 것도 보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나 그 에세이도 자기가 원하는 게 확실해야 돼요. 원하는 게 이 학교라면 이 학교에 대한 확실한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전공이 있다면 그것도 확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거길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예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아까 메인 에세이와 다르게 두 가지예요. 목표 설정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길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팩트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봅시다. 네 가지 파트. 괜찮으세요? 네. 네. 저도 며칠 전에 감기를 걸려가지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즉 이게 뭐 커뮤니티 에세이 쓰면 이 학교 커뮤니티에서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이 전공을 공부하면 이 전공에서 뭘 원하는지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야 되고 내 목표가 무엇인지도 되고 그다음에 나의 잠재력. 근데 이러한 네 가지는 다 사실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알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돼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딜 나가길 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들 자체가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로 전 슬라이드 메인 에세이와는 서플리멘트 에세이는 되게 달라요. 그 소재나 접근 방법이. 더 나가봅시다. 서플리멘트 에세이 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제너티브 보면은, 아까도 했듯이, 팩트가 진짜 중요한 변수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보는 이제 상위 학교들 중에서 이제 상위 학교들의 에세이가 많고 이제 좀 더 중상 아니면 이제 중간 정도 학교들은 에세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상위 학교들에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포기를 많이 하는 학교, 예일을 제일 먼저 포기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1개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서 쓸 말이 없어요. 쓰다 보면은 이게 재탕을 해도 한계가 있지. 11개의 측면을 못 펴줘요. 그래서 예일 버리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를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Y 메이저가 아니라 Academic Vitality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는 뭐냐면 너가 관심 있는 서브젝트가 뭐냐고 물어봐요. 학교에 다녔을 때.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하나는 어떤 서브젝트에 관심이 있니? 하나는 Academic 어떤 지적 호기심을 넌 갖고 있니? 근데 이건 Y 메이저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 못하는 애들이 또 서플리멘터리에서 포기를 하고, 이와 같이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그래서 액티비티랑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액티비티가 없으면은 다양한 소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들은 팩트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뭐 출석하듯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는 그것 또한 이제 깊이가 결여되잖아요. 그래서 서플리멘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플리멘트에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focus on potentials rather than accomplishments. 뭐냐면은 이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은 거기서 수상 경력도 있고 아니면 레커니션도 받았는데 그런 걸보단요. 그 안에서 내가 진지하게 무엇을 했고 뭐가 궁금했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세요. 미국 대학교들은 제가 한 예시를 할게요. 콜롬비아 가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모든 대학교 가면은 이제 알타마타 해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모교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동상들이 몇 개 있어요. 항상 동물이 어딘가 하나 있어요. 학교를 상징하는 동물들. 그 다음에 기타는 그 학교의 교육 철학을 나타내는 조각물들이 있는데 콜롬비아는 되게 흉악한 조각물이 하나 있어요. 손이 이렇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말이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국 대학 교육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 왔을 이게 학교가 손이에요. 그리고 말은 야생마예요. 아이들이 우리 학교 때 다 야생마로 오고 졸업할 때 우리가 트레인된 호수로 내보내겠다고. 그래서 가능성만 보여주면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교의 교육 철학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내가 뭐 어떤 걸 수상했습니다 보면은 또 내가 없잖아요. 네, 내가 뭘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한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관, 그 가치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좀 집중을 두는. 그래서 이 팩트를 했을 때, 왜냐면 분명히 제가 이 얘기 안 하면 돌아갔을 때 너 뭐 했는지 한번 적어봐. 그 다음에 야, 너 상도 없고 너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은 없어도 돼요. 근데 너 그 안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니? 그 다음에 너 뭐 일주일에 2시간씩 간다 그러는데 한번 2시간씩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 그리고 너가 이 활동을 하면서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었니? 이런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전요. 과거에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팩트가 중요하다니까 그 제일 많이 연락 온 게 우리 애는 수상 경력이 없는데 팩트가 없네요. 뭐 이렇게 거의 좌절식의 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상 경력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냥 그 활동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또 그거죠. 자신 있는 주제를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질문마다 다른 소재를 잡으세요. 절대 똑같은 거로 두 개 쓰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메인 에세이랑은 내용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해서 쓰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 5번 가겠습니다. 또 이제 또 4번인데 볼게요.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안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analyze the prompts carefully, don't assume. 어떻게 보면은 질문 자체, 우리도 공부할 때 보면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에세이도 질문 안에 그 에세이의 범주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봅시다. Discuss how your family's experience or cultural history enriched you or presented you with opportunities or challenges in pursuing your educational goal. 이 글을 봤을 때 전치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뭘까요?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예요? 안 물어볼게요. 이건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거는 학생한테 물어서 틀리면은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누가 해보실래요? 해보실 분. 여기 목적은 뭐죠? 여기서 답도 다 있어요. 여기 답은 아래 있잖아요. 네. 핵심은 뭐냐면은 educational goal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수식되는 거는 pursuing이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 난관과 역사적 내용은 그 포커스 포인트가 어디죠? 내가 어떠한 전공 아니면은 내가 이 교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제한되어야 돼요. 그 밖의 얘기는 다 오프 토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가족의 경험 혹은 cultural history 둘 중에서 하나예요. O잖아요. 둘 다 쓰면 안 돼요. 얘네들 둘 다 쓰려고 했던 and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O, and 이런 거를 유심히 봐가지고 질문 안에 본인의 이 에세이의 범위를 다 설정해놔야 되거든요. 메인 에세이 같은 건 그런 범주가 없어요. 근데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는 질문마다 뭐 이게 많은 사람들 그냥 커뮤니티 에세이, 패밀리 에세이 가지고 그럼 내가 다른 학교에 썼던 거 그냥 갖다 붙이지 한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소재더라도 학교들마다 설명 문구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펜하고 코넬은 똑같이 Y 메이저 에세이거든요. 근데 유펜은 Y 메이저 에세이 플러스 Y 스쿨이 들어가 있고요. 코넬은 Y 메이저 에세이 플러스 Y 스쿨 플러스 컨트리뷰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기해야겠냐, 우리 학교에. 둘이 다르죠. 길이는 똑같아요. 650자, 650자. 그리고 둘 다 Y 메이저 에세이라는 걸 애들이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코넬 같은 경우는 끝에 기어라는 거를 한 개 더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유펜 쓴 애가 어차피 잘 쓴 것 같으니까 커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유펜에 대한 구체적인 것만 딱 하이라이트하고 그 다 코넬로 바꿔놓고 낸다. 범위가 다르잖아요. 세 가지 면에서 여기는 다 어드레스 했어도 코넬은 세 가지를 어드레스 했는데 이 글 자체는 두 가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써도 66%밖에 안 되는 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쓸 때는 질문을 무조건 잘 읽고요. 그것 좀 분석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ELS 끝난 애들은 다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귀찮죠.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10개 쓰고 뭐 15개 쓰다 보면은 또 Y 메이저 에세이네 하고 커피 앤 페이스트.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학교가 아이덴티클한 질문 갖고 있는 학교는 없어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에세이 봅시다. 메인 에세이도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어떻게 보면은 메인 에세이는 이렇게 커먼 앱에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질문만 좀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7가지 주제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주제는 7번. 네, 24% 정도 아이가 이걸 써요.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5번 23.7%. 그 다음에 뭐 2번 21%. 뭐 비슷하네요. 그래서 거의 한 60%, 한 뭐 70% 되는 애들이 2번, 5번, 7번을 쓰는데 우리 하나씩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background, identity, interest, or talen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주 범하는 오류. 여기서 interest or talent 했을 때 애들이 범하는 건 뭐냐면은 Y major S랑 똑같은 톤의 글을 써요. 그러니까 본인의 탤런트가 공부 쪽에 있는 거고 interest 또한 이제 Y major 쪽으로 가니까 1번에서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는 뭐냐면은 전공 과목과 유사한 이야기를 써버려요. 그러면은 메인 에세이와 Y major 에세이가 겹쳐버리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1번을 쓰기 위해서는 so meaningful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진짜 중요하면은 제가 질문 던질게요.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암 환자예요. 그리고 암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물리치료도 받고 뭐 수술도 받고 그러면 얘는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겠죠. 그냥 하루 종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서 so meaningful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력서에 증명이 돼야 돼요. 그만큼 나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력서에서는 뭐 하나도 안 보내요. 근데 여기서는 나한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럼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큰 실수고요. 2번 질문은 뭐냐면은 challenge, setback, failure. 요거는 아이들이 좀 바꿨어요. 아이들이 아니라 커먼 앱이 2년 전에 바꿨는데 기존에는 그냥 failure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failure라는 게 너무 vague하지 않냐 해가지고 얘네들이 바꾼 게 challenge, setback, or failure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안 하는데 그리고 했을 때도 되게 실패하는데 뭐냐면은 이 failure, setback을 되게 이상한 걸 써요. 예를 들어서 나 영어를 처음에 잘 못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B가 몇 개 있다. 오케이. 내가 ELS를 좀 길게 들었다.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만약 삶에서 B 하나 받는 게 failure라면은 그 학생은 참 미래가 어둡네요. 그런 failure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들이 이걸 잘 못 쓴 게 뭐냐면 failure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공적인 2번은 건 뭐냐면 내가 바닥에 갔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까지 가봤다고. 그리고 저희도 작년이죠. 코넬 간에 바닥까지 간 애들은 이제 담배 핀 얘기 썼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담배 핀 얘기 썼는데 부모님도 놀래더라고요. 얘 담배 폈어요? 그러니까 얘 담배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도 뭐 피어 프레셔 얘기했는데 이 2번을 쓰려면은 빨간 거 How did it affect you 했을 때는 뭐가 나와야 되죠? 과거와 그 사건의 두 개의 모습의 대립이 나와야 되잖아요. 과거엔 어떤 애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애가 되고 또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세 가지 인물이 나와야 돼요. 이 사건 전에 나, 이 사건 정신 못 차리는 나, 그 다음에 이 사건 속에서 발전된 나. 요 세 가지 퍼소나가 나와야 되는데 균등하게 나오는데 그런 걸 못 해주고 있고요. And what did you learn from the experience? 근데 이건 또 깊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7살애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번은 되게 쉬운 주제인데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저는 웬만해서는 전 2번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첫 번째, failure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 두 번째 뭐냐면은 솔직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자체가 failure를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래서 좀 이상한 글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그거 조심하시고요. 3번. 이거는 애들이 많이 안 해요. 그냥 질문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저도 이제 기억나는 거는 뭐 몇 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얘가 아까 말했던 게 LGBTQ였거든요. 아이 자체가 레즈비언이에요. 근데 걔네 아버지가 뭐 안동에서 그 이제 하는 그 양반집인가 봐요. 그래서 제사할 때도 자기가 뭐 가서 못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거의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이제 belief idea challenge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쓰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봅시다. 핵심은 what prompted your thinking. 즉 내가 누구를 챌린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챌린지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3번 핵심은 왜지, 무엇을 챌린지 했다라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질문을 봤을 때는 아까 supplementary essay도 그랬듯이 그거를 좀 분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에세이의 범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coalition 한번 볼게요. coalition을 보면은 더 짧죠? 그런데 첫 번째 거는 tell a story from your life, describe an experience that either demonstrate your character or help to shape it. 그래서 여기는 character인데 결국 너 자신은 누구냐는 이제 먼저 대답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common 합이 없는 거죠. Describe a time when you mad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others. 했을 때 남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 그 사건을 기억해 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너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래서 common 합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있었죠. Has there been a time when you've had a long cherished or accepted belief challenge? 이거 아까랑 똑같죠. 그 belief challenge 하는 거. 근데 common 합도 많이 안 쓰고. 그 다음에 What is the hardest part of being a teenager나요? 이게 새로 나온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되게 쓰기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쓰기 쉽다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도 다 그 정도는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는 고등학생들은 너무 자유가 없다. 부모님이 너무 간섭이 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방학 때는 비행기는 타는데 내가 맨날 건물에 있어가지고 서울에 하늘도 못 보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왜 그게 그렇게 힘든지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넌 뭘 했냐는 거예요. 결론은 딱 그거거든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문제는 잘 보세요. What is the hardest part of being a teenager now? 했을 때, 저에 대한 질문인가요? 아니잖아요. 티네이저 전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 관찰력도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점도 보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으면 내 주변에는 공부하는 애들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근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에서는 티네이저들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끝에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지. 그래서 문제 아이덴티파이 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들 전체인데 이거를 답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없었을 경우에는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되게 협소적인 글이 나오기 때문에 잘 못 써요, 동양 애들은. 네. 그래서 coalition 쓸 때 아까도 말했던 메인 에세이 쓰는 거는 솔직히 coalition이 좀 더 어려워요. 글은 짧지만 왜냐면 남 얘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의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사회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쳐들어와도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걔네 또 쳐들어오나 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조금 짧고 쉬워 보이는데 좋은 글 나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많다. 그리고 얘네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진짜 오리발처럼 이거 다 간섭하고 다닌다. 그럼 코올리션 쓰세요. 그런 애들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잘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커먼앱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는 더 큰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에세이들을 보면은 제가 초점을 드렸던 거는 메인과 서플리멘트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서플리멘트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고 메인도 이제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인 에세이는 답이 없어요. 서플리멘트 답이 없고요. 그냥 나를 최대한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좋은 글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 세 가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첫째,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Harvard Application Essay, 50 Essays That Worked.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네.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지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팔리니까 사겠죠. 읽는 건 좋지만, 제가 사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에세이에 맞춰서 쓰려고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읽었을 때 가장 좋은 에세이를 찾는 거는 딱 이거더라고요. 내 삶과 가장 유사한 아이가 누굴까? 그래서 나를 거기다 도입시키는 거예요. 그 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근데 벌써 한번 그건 남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거고. 둘째는 뭐냐면은 또 이제 그건 서점에 가는 거고. 둘째는 이제 거의 족보처럼 우리 학교에 선배가 요번에 아이비리그 다 붙었는데 그 선배 에세이를 딱 구해와요. 그래서 벽에 딱 붙여놓고 I worship you 해가지고 막 읽어요 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his or her life예요. 그게 아무리 에세이가 좋다 그래도 그 사람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과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그것도 척도가 돼요. 그러니까 에세이 주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제3자가 나를 보는 모습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때로는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관찰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듣고 그냥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지키면은 에세이는 되게 재밌어야 돼요. 진짜 재밌는 과정이고 답이 없는 거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 답이 있으면 괴로운데 답이 없으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는 좀 재밌게 쓰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학년 끝난 아이들 에세이 벌써 쓰지 마세요. 에세이는 11학년 끝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11학년 끝난 그 여름부터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서플리멘터리는 또 11학년 여름 끝난 다음에 써야 될 수도 있어요. 팩트가 여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세이 여기 이제 9학년 끝난 학생 집에 가서 에세이 써야지 쓰지 마요. 절대. 엄마가 쓰라 그래도 안 써. 그리고 쓸 필요 그러면 혼나겠다. 그냥 쓰지 마세요.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 좀 길었는데 다들 수고하셨고요. 질문 있으신 거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보면 48 Q&A인가? 이메일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웬만해서 빨리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